2015년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신 교수님 오늘 좀 아침이라 졸려요. 상태가 안 좋으시고 전하나 교수님도 늦게 오셨죠? 택시 타고 왔어요. 그래도 택시 타고 거금을 비싼 들여서. 거금을 들여서. 그러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한 해 한 번씩 꼭 만나가지고 올 한 해가 어땠는가 이런 얘기할 때 사실 술이 있어야 되는데 술도 없이 이렇게 물만 놓고 우리 얘기를 하는 상황이지만 남들이 보기엔 물로 보이겠죠. 마치 술 한 잔을 앞에 놓고 얘기하는 것처럼 즐거웠고 또 뭐 어떻게 보자면 나름 한국 사회의 힘듦 때문에 또 힘든 것도 있었어요. 우리 학과의 그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무래도 저희한테 제일 항상 그 소중하고 궁금한 거는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입학생들의 경향이랄까 그리고 뭐 재학생들도 사실 있으면서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학과장님이신 전하 교수님께서 올해 입학생들이 어땠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입학생들이 기대 이상으로 우수했던 점은 뭐 매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렇군요. 새로 들어올수록 우수하고 그렇죠, 그렇죠. 역시 이제 뭐 교수님을 닮아서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어쨌든 저희한테는 MT가 있고 그다음에 축제가 있고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축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뭐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성숙했다고 그럴까? 예를 들면 전에는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오는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요즘에는 입학생들 자체가 전공에 대한 좀 확신들을 가지고 오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학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식이 있는 상태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학과가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반면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오는 친구들도 사실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고민이 지금 하는 일 말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재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와서 학과에 대해서 인식을 공고히 가지고 오는 친구들과 그 다음에 자기 삶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공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성숙한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서 아무래도 뭐 20대들의 입학생들의 어떤 그 비율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위에 어떤 조화 같은 것들이 학과로서 좀 추구해야 될 부분들, 목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 20대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 그렇죠. 중에 아니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도 그 안에서 또 어떤 이동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사회와 학과에서 공부하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2015년의 얘기는 아니고 이제 2016년에 저희가 새롭게 만들려는 강의이기도 한데 이제 예술과 창업이라는 강의를 이제 신보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학생들에 대한 이제 성의 같은 것이긴 한데 뭐 교수님 혹시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약간 스포일러 같아. 물론 광고. 뭐 이제 창업이라고 할 때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창업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비영리적인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에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엔 뭐 수익 창출보다는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창작 내지는 생산이 그렇죠. 제일 중요한 1차적 목표겠죠. 그래서 다른 그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 방법론이나 이제 과정과 다른 예술 안에서의 예술 세계 안에서의 그 창업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예술에서의 비즈니스는 무슨 어떤 거대한 기업 조직하고는 또 다른 관료 조직하고는 다른 방식의 어떤 지향이나 그 구성원들의 관계가 필요하잖아요. 예술 생산도 중요하지만 뭐 그런 등등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건 뭘까? 이제 그게 이제 기본적인 강의의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예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하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본다는 건데, 저희가 왜 문화예술가 창조 경영이라는 강의할 때 학생들 굉장히 관심이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와 예술가 단체와 기업들이 어떻게 서로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예술가 창업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숟가락을 얹어서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론이라는 말씀을 다음 드리자면, 학기에 예. 2016년 1학기에 이제 나올 텐데, 그 강의는 이제 어떻게 보자면 그 문화예술가 창조 경영이 기업과 예술가들의 얘기를 했다면, 지금 여기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영국의 아트앤비즈니스 같은 단체가 했던 이 둘을 효과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전제하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역동성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리고 그 강의는 또 제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개입을 하고 계시는 실제 담당자분을 섭외를 만나서 직접 하셔서? 같이 강의를 하는 상황이라서, 1학기에 또 그런 게 있고 2학기 예술가 창업이 있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20대 학생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가는 강의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또 언뜻 떠오르기로는 교수님도 내년에 무슨 강의, 전시기획론이죠. 예, 그거 강의를 이제 새롭게 맡게 되시는데. 전시기획론은 사실 있던 강의인데 네. 제가 맡기로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전시 기획에 대해서 사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실 좀 국한된 부분이 있죠. 기획이라고 그러지만 전시 기획이면 미술 쪽이니까 네. 국한된 감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두 분 못지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는 항상 뭐 글쎄 학생수도 뭐 굉장히 제가 많고, 거기까지는 얘기를 할 거의 수 뭐 없었는데 해주시니까 다행히. 네, 저희 과에서 강의를 아주 제일 잘하시는 훈남 교수님으로서 아니 근데 두 분,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믿어의심치 네,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강의하실 계획인 그 창업 쪽에 네. 예술 네트워크 이런 부분은 정말 학생들 관심 대단할 것 같아요. 아우, 저 이제까지 네. 강의가 없었고 이거는 뭐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감히 그 창업에 대해서, 그죠? 네, 예술가의 그 어떤 먹고 살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학과라는 게 네. 참 내심 뿌듯합니다. 예. 저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그렇죠. 많이 보이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수익 창출 자체가 문제인 강의, 뭐 그런 쪽의 강의는 아마 뭐 경영대 학원에 있는 문화예술 가능하겠죠. 경영학과나 예. 이런 데서는 해봤겠지만, 저희가 아마 하게 될 강의의 그 핵심적인 본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술의 본질을 잃지 않는 측면에서의 어떤 성찰적인 뭐 창업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고민이 좀 담겨 있을 거라서 아마 다른 과에서 만드는 강의, 그런 비슷한 강의하고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도 해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학생들 보면 사실 스스로 창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오다 뭐 그 바뀌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다른 것들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고 일시적으로 몸을 담고 있지만 또 다른 기회를 이렇게 노리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마 두 분 교수님의 강의 때문에 저희 학과가 재정적으로 아니면은 의식적으로 되게 풍부해지는 또 이런 학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서